인턴 레지던트 때도 엄청났죠.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환자 폭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나타나면 이제 응급실 간호사들이 싫어하기는 했죠. 예. 의사들이 좀 많이 싫어했죠. 성형외과 전문의 오민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일동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제 8화 보시죠. 수술은 교수님이 직접 하시죠? 당연히 수술은 제가 직접 합니다. 이 병원에 저 말고 소아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저렇게 그 소아외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죠,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지금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그쪽 인원이 모자라는 거는 결국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고생한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죠. 병원도 물론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고 지금 현대 사회가 돈 하지만 이거를 수익을 많이 날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소아외과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사명감이 없이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희생정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스템화돼서 그런 분들한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저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막 적은 사람들 많지. 환자들도 많고 가끔 가다가 반대로 수술을 날 적어오라고 하지. 요구사항, 문의사항 다 적어와서 명쾌하게 하고 진행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질문을 처음부터 딱 그 사무수첩에 적어 와가지고 체크를 해요. 약간 그 시험 보는 느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 꼬표 치고. 꼽히죠. 예.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도 또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분만을 잘 하고 가셨어요. 원했던 거를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까탈스럽다,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좀 안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들도 조금 이런 거 보면서 반성도 좀 해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김 선생. 자기가 의사여도 자기가 환자가 됐을 때 그때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보호자고 엄마고 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더 심한 보호자. 그렇죠. 양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계성인 상태에서는 일주일 후가 아니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양수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양수양 얘기하는데 태아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인지. 애기 양수량하고 주스에 맞게 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양수가 포켓 4군데를 재는데 그게 이제 더해가지고 5에서 25 사이면은 정상이에요. 양수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그리고 주스에 맞게 애가 크고 있다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성 이하라면은 5 이하거든요. 양수량이 모자라다는 거는 결국 애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애기한테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든가 엄마 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는데 조금 걱정되니까 3, 4일 간격으로 애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죠. 어떤 산모들은 물 많이 먹으면 양수가 느냐 물어보는데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탈수가 되면 안 되죠. 산전 진단이 발달돼서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애매한데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선천적인 기형, 구개열, 구순열 여러 가지 수술을 꽤 했는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데도 조그만한 기형 때문에 유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대학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9개월이 있으면 보통 심장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기형이 없고 단순히 9개월만 있다 그러면은 요즘 성형외과 수술을 해주면 다 깨끗해져요. 근데 그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임신을 중단해 버리거든요. 부모들이 힘든 거죠. 우리 애가 이러면은 얘가 학교 가서 차별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먼저 커버리기 때문에 임신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꽤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만약에 아기가 그런 문제가 발견했었다. 임신을 중단해야 될지 끝까지 나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의사지만 내가 그 보호자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뭐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인식도 거기 따라가줘야 되고. 와우. 응급 콜도 없고 산모분 콜도 없는.
역대급 잔잔잔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저런 말이에요.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환자가 없다, 뭐 오늘 한가하다 이런 말도 대학에서는 금기사항 아니에요? 그 말을 뱉자마자 막 환자들이 밀려오잖아요, 사실. 저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혹시 선생님은 징크스 이런 거 있으세요? 이 전공의 때부터 환타는 절대 안 마신다. 환타가 환자 탄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당직을 무슨 일이 있어 바꿨다.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당직을 바꾸는데도 좀 거부감 그런 거 있고 또 바쁘게 돌아가면 또 그게 활력도 좀 생기고 그렇는데 이제 밤에 저렇게 이제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좀 힘들 수가 있죠. 산부인과는 저게 환자가 좀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8주 뒤에, 바캉스가 끝나고 보통 8주 뒤에 그때 이제 응급실이 조금 바쁘고 1년차들이 좀 긴장을 하죠. 액토픽이 보통 8주 정도에 터진다는 그 설이 있기 때문에 좀 에토피 뭐냐면 이제 자궁의 임신, 갑자기 뭐 출혈도 있고 배 많이 아파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오민 원장님 어떤 징크스가 저는 징크스 따로 생각해 본 건 없는데요. 우리 응급실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자타가 공인하는 환자 폭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소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턴 레지던트 때도 엄청났죠. 레지던트 때 이제 응급실 당직 쓰면은 이제 봉합을 하죠. 다쳐서 오시는 분들. 봉합하고 있으면 그냥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이런 경우는 뭐 허다해서 저는 내 인생 전체가 징크스가 아니면 징크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장님과 같이 당직 쓰시는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동료 레지던트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레지던트 4년 동안에 거의 4년 당직 썼다고 생각하기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저 혼자 다 독박?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나타나면 이제 응급실 간호사들이 조금 싫어하기는 했죠. 수련할 때 많이 보는 쌤들은 개원에서 봤을 때는 못 본다는 청환 불변의 법칙.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나 다른 과 교수님들이 너 나중에 개업하면 팔이 날릴 거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환자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고요. 아직 수련이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수련이 안 끝났는지 다른 원장님들은 나중에 얼마나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자는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아이 저 정도 갖고 초음파 준비해 주세요. 산부인과는 한 바켓스, 두 바켓스 정도 나야지 아 피 좀 났구나. 이게 과마다 너무나 달라요. 사실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안과에서는 거즈 한 장 이게 평생 동안 닦을 피 양이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조금 피 더 많이 나고 산부인과는 출혈량이 조금 많은 분들이 많아서 디테일한 거는 좀 잘 그렸어요. 패드가 이렇게 붉을 정도로 피가 차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질 안쪽에 패킹을 엄청 해놨을 거예요. 패킹을 엄청 해놨는데도 피가 저 정도 나는 거거든요. 출혈이 있을 때 보면 장마철에 빗물 고이는 거 있죠. 그 정도 피가 쭉 고여요. 그럼 이제 뒷골이 서늘하죠.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파킨슨의 심하에 원래 환자들이 본인의 병이나 가족의 병을 좀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예. 몰랐어? 조금 어느 정도의 증상을 내가 의사라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유 약 먹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특히 이제 애들 어릴 때 와이프는 난리 났죠.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막 뭐라는데 괜찮아. 괜찮아. 좀 찌을나는 것도 면역학적으로는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고 다른 소아과를 와이프가 찾아가죠. 저희 인간한테는 이야기하면 저희가 안 좋은 소리만 듣는다. 이 장면에서 공감을 가졌던 게 최송화 교수가 다른 환자들한테는 정말 잘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다 해주는데 엄마한테서만 전화 오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일 이야기 물어보면 네. 화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 저게 정말 와닿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가 이거 의사가 쓰지 않으니까서는 이걸 못 느꼈을 거거든요. 사실 작가를 다시 한번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감했어요.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드라마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대로 괜찮아. 가자. 저렇게 선택의 문제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논쟁 내지는 싸우는 경우가 있죠? 있기는. 있죠. 보통 주로 많은 경우가 캔서 환자들. 본인 선택이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옳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판단은 보호자와 환자가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서 의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죽고 삶을 다루는 분야는 아니에요. 엄마랑 중학생 여자애가 와가지고 제 앞에서 싸워요. 나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그다음에 애기는 관심 없는데 엄마가 너 쌍꺼풀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어린 환자들에도 환자의 의견을 조금
중요시 하려고 그래요. 약간 중재를 해야 돼요. 둘이 합의 좀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싸움은 하는데 웃으면서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덜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과긴 하죠. TMI이지만 저희 집이 펜션을 하거든요. 펜션 개보수 하시려고 목돈 보내드리려고요. 다행히 대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 더 고쳐서 재오픈을 해야겠어요. 의사들은 이제 의대가 이제 6년이잖아요. 졸업하고 나오면 같은 다른 과, 뭐 경영학과나 공대를 나온 친구들하고 했을 때 인턴 레지던트 때 받는 월급이 좀 적었죠. 그래서 대출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전 학교 다닐 때 학자금, 그것도 꽤 오래된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인턴 딱 나와서 내가 이제 첫월급 받았으니까 첫월급 선물 빨간 내복보다는 저는 굴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욕태바지 얻어먹었죠. 다 상했다고 굴비 보내드렸는데 욕 들어먹고 50만 원 근로자 우대주택 놓고 청약저축 놓고 그리고 났더니 남는 게 20인가 30인가 남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청약통장 깼어요. 오민 원장님은 첫월급 어떻게? 월급을 받긴 했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너무 그대로 있으니까 대학에 있는 그 1층에 은행 저런 은행이 있었는데 병원마다 있어요. 그 은행 직원이 원장님 그냥 일반 통장에 돈을 왜 이렇게 넣어두세요? 조금 돌려드릴까요? 해가지고는 은행 직원이 뭐 펀드도 들어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쓸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쌓였던 그런 분들이 네. 많죠. 네. 먹개비 원투용으로 매운맛, 너랑 나 같은 먹을들을 위한 초보맛. 구성이 좋아. 머글이 뭐야? 너도 몰라? 닥쳐 말포이. 말포이는 누구야? 아, 말포이가 머글이야? 너 정말 몰라? 이번에 새로 오신 부원장님. 성은 마, 이름은 포이. 형은 뭐 내가 시대에 조금 뒤처진다라고 느껴지는 편이에요. 강적은 우리 딸내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질풍노도의 시기. 난 TMI길래 나는 저기 저축 계좌 뭐 그런 이름인 줄 알았어. TMI. 환자들하고 많이 겪는 저는 신생의 용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연예인 이름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전 공부합니다. 다릅니다. 너 그거 입고 잘 거야? 엄마 이거 엄청 편해. 잠옷으로 딱이야. 이거 디테일이 제가 아까 계속 디테일 얘기하는데 이건 의사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수술복 진짜 편하잖아요. 이건 진짜 편한 옷이거든요. 집에 갖고 가서 잠옷으로 입고 싶을 정도로 편한 옷인데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의사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데 순면 100%. 순면 100%. 그리고 이 빨래를 해오는데 보송보송해요. 병원 빨래는 균 없으라고 바짝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이게 헐렁헐렁해. 꽉 조이는 느낌이 조이는 없고 느낌이 없어서.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복 되게 편해요. 제일 편하죠. 수술복이 편하고 좋긴 한데 여자 선생님들은 이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어요. 왜냐? 이 옷을 입으면요 살찌는지를 모른대요. 넉넉하고 하니까 어느 날 가보면은 갑자기 확 젖어 있는 거야. 편하면서 무서운 옷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수술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옷이. 그건 안 돼. 그리고 뭐 저걸 입고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술방 안에서 다시 갈아입고 수술 끝나면 또 그 옷은 버리고 다시 요 근무복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하루하루를 화양연화로 살아. 엄마 화양연화처럼 살아라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 형님들은 다 신부잖아요. 손자 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뚝뚝거비 같은 이제 산부인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라떼? 굉장히 좀 꼰대야 꼰대.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저게 그 익준이라는 애가 대신 그 애매 해주면서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 아니면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잡아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 못하고 잘 만났다. 애틋하다. 약간 이런 것만 그러니까 좀 느꼈어요. 단순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뭐 머리 복잡하게 맞아. 볼 드라마는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도 이 드라마는 너무나 생각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교수님이세요? 나야? 전화 받자마자 바로 가잖아요. 아파서 그래? 콜 받자마자. 당연히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스태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몸 조심하고 카톡 남기지 저렇게 전화 받자마자 모든 걸 뿌리치고 응급실 딱 가가지고 바로 보잖아요. 연애할 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행동을 보면은 전문가 같아. 너무 잘하죠. 여기에서 커플들도 다 다른 커플들이에요. 장기월 선생도, 추 선생도, 이사장님도, 어머님도 여러 가지 커플이 다 있는데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커플을 응원합니다.
전체적인 총평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볍게 보면은 상당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안을 우리처럼 이렇게 뜯어보면은 좀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라는 건 사실은 마음 편히 이렇게 즐기면서 봐야 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드라마예요. 슬기로운 사생활 시즌 2 8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